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로봇주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이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로봇주 같은 경우는 숫자가 찍혀주는 그런 종목이 많이 없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앞서 앵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은 많은데 참 투자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 기업들 주가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가를 버틸 만한 성적표를 우리에게 보여줬느냐?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 그리고 올해 2분기 잘할 거야 했지만 잘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은 더 강점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이번 분기를 통해서 9분기 만에 굉장히 좋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가오는 다음 분기에도 기대감을 좀 높게 가져가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유일 로보틱스가 만드는 이 산업용 로봇 자체가 과거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라인에만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보면 화장품을 만드는 공장에도 그리고 이제 푸드를 만드는 공장에도 이 적용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공교롭게도 자동차 올해 너무 좋았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진출한 화장품 산업도 올해 너무 좋았고 네. 푸드도 사실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많이 조정이 나왔지만 2분기에 해외 매출 굉장히 좋다라고 할 정도로 성장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실적을 좀 달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기조는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종가 베팅을 유일 로보틱스 지금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네. 만약 이 구간에서 오늘의 상승의 어떤 시작점인 3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추가적으로 상승할 시에는 지금 이 37,000원, 이 38,000원 이 가격대가 굉장히 이제 강한 매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래도 이 매물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 오늘 엔젤 로보틱스도 지금 상한가에 도달할 정도로 로봇의 힘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네. 또 이제 거래량이 지금 좀 아쉽죠. 하단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 거래량만 좀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 이상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찍히는 로봇주 유일 로보틱스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분 전문가 모두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은 SK 이터닉스입니다.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약간 윗꼬리가 달리긴 했거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자신 있게 네.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트럼프와 해리스 토론 이후에 사실 태양광부터 풍력까지 신재생 섹터들의 정말 강한 모습이 보여줬었는데요. 네.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이제 신재생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와 관련해서 ESS 사업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후에 어찌됐든 뭐 지금 해리스에 대한 흐름이 좋기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본업에 대한 좀 흐름을 보시면요. 어쨌든 지금 미국 ESS 시장에 대한 진출도 하고 있고 여기가 또 풍력과 관련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풍력 실적 굉장히 좋았죠. CS 윈도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4분기부터는 정말 괜찮아질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뭐 ESS라든가 신재생 쪽에서는 그나마 좀 강한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살짝 뭐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만 갭상승한 이후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큰 게 부담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들어가셨던 분들은 살짝 조금 떨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지금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지난 5월에 해리스 후보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면서 이렇게 되고 나서 상승 나왔다가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또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좀 접근해 보시겠다고 하시면은 어제 상한가 종가를 기록했던 18,4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절을 좀 딱 정해놓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뭐 비중이라던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좀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시면은 그런 지금 아직 미국 대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트럼프의 이슈가 갑자기 막 나와가지고 갑자기 해리스 지지도가 떨어졌어요. 이러면 네. 또 빠질 수가 지지율 있기 따라가는 때문에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본업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미국 대선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18,400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들고 가보다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강세 안에서 디자인하우스 쪽도 움직입니다. 가온칩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엇갈렸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어제 젠슨왕 대표가 뭐 TSMC가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만약에 AI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필요하다면은 다른 곳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TSMC 다음으로 따라갈 만한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디자인하우스 관련 기업들이 좀 일찍 상승이 나왔는데 가온칩스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금 12만 7,900원에서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이건 뭐 거의 한 60-70% 하락이 나온 거라 고점 대비해서 네. 정말 많이 빠져서 사실은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돌리는 건지는 좀 시간을 두고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고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계속 약세인 상황에서 결국에는 저는 삼성전자가 이러한 흐름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뭐 물론 디램이라던가 이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있고 지금 뭐 갤럭시 이번에 폴더블 폰 새로 출시한 것도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 하향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고 예.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가 메리트도 있고 저는 파운드리 쪽으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온칩스가 지금 사기는 살짝 부담스럽긴 해요. 네. 하지만 가격적으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 특히나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 같은 경우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그런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랑 파운드리 쪽으로 뭔가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수혜를 받아서 강하게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보고서 지금 매수를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의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어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말씀 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온칩스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일단 이제 이 반도체 IT 쪽의 반등세가 저는 순차적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현물 시장에 메이저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면 장비주도 같이 이끌고 그리고 장비 외에 이제 소재 부품단 관련 기업들도 같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승 대비해서 현물 증시에 대한 수급은 그렇게 타당하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현물 수급 대비 상승이 조금 과하다라고 좀 느껴질 부분이 있어서 네. 저는 가온칩스는 조금 더 나중에 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싶고 그리고 최근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월달, 2월달, 3월달 가온칩스가 올라왔었던 이유는 명확하죠. 첫 번째 한미반도체라고 하는 대형 어떤 이 대장주가 좀 이끌었었던 상황에서 두 번째 일본 기업의 이 수주를 했는데 작년 전체 매출의 80%에 가까운 수주를 올해 1분기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 정말 가온칩스 올해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겠다라는 네. 기대감이 있었고
대만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 그 기업들도 작년 대비 올해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기에 가온칩스도 이 정도면 이제부터 시작이겠구나라는 의견들이 많았죠. 네. 그런데 2분기 그리고 3분기 추가적으로 수주를 했다라는 공시가 지금 잇따라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조금 더 눌렸을 때를 한번 기다려보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탈모 치료제, 비만 치료제 이 두 가지 테마에 모두 걸려 있는 올릭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종가 매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고요. 자, 네. 김태성 본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다들 그렇지만 참 좋은 이슈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탈모라든지 안과 치료제, 그러니까 적용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에서 지금 두드러진 기술력을 보이고 있는 장점은 있지만 최근에 이제 프랑스 떼아라고 하는 기업을 통해 이전에 기술 이전했던 부분이 반환이 됐어요.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안 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반환이 됐었던 상황인데 이걸 다시 올릭스가 검토를 해봤더니 우리가 다시 임상을 해봤더니 부작용이 없다,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최근에 네. 조정을 좀 빠르게 이겨낸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기업 입장에서 우리 제품 문제 있어요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이거를 뭐 전적으로 믿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적용성이 높은 그런 활용성이 높은 어떤 산업에서 두드러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또 FOMC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금리 네. 인하하면 가장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제약바이오를 또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 상단에 걸쳐 있는 올릭스는 한 번만 더 거래량이 붙어주게 되면 충분히 상승 곡선을 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어떤 종가 베팅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올릭스를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을 동그라미 들어주셨는데 좀 덧붙여 주실까요? 네, 뭐 비슷한 의견이고요. 사실 지금 이 기업은 비만 치료제랑 탈모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나 비만 치료제는 기술 이전 막바지 단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 안에 뭔가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도 임상 1상에 대한 결과가 올해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어쨌든 모멘텀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같이 동반해서 상승 나오는 흐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만약에 지금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술 이전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올해 안에 뭔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박스권 상단 여기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거래량만 한 번 더 세게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 좀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종가 매수로 한번 해보기에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상황 속에서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도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거래량이 실린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추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전력기기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반도체 좋으니까요. 그 온기가 전력기기 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엇갈렸네요. 이번에는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LS 일렉트릭 좋은 기업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매매 관점으로 보면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대신에 이제 타이밍은 오늘보다 저는 오히려 내일 종가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아마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수급이 가장 메말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LS 일렉트릭이 안 좋다라기보단 수급이 메말르면 이렇게 고가권에서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저는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좋겠지만 저는 만약 기다리실 수 있다면 내일 종가에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번 주에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전력기기 대형, 중소형 다 모두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요. 올해 하반기 실적도 큰 무리 없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출 데이터로 확인이 됐죠. 이 기업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연휴를 앞두고 수급이 말라있는 내일 시장 공략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주호 본부장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사실 맞는 말씀인데요. 네. 정말 이게 지금 가격적으로 저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북미향 ESS와 그다음에 배전 솔루션, 스마트 배전방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북미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조금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탄력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지금 오늘 반도체 섹터들이 좀 강하게 흐름 나온 것에 비해서는. 하지만 전력기기 쪽 보시면은 AI 반도체들 올라갈 때 좀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LS 일렉트릭은 좀 뒤늦게 출발했었어요. 상승 나올 때.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뭐 AI 반도체보다는 좀 움직임이 더디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올해 특징을 가만히 보시면 한미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HBM 대장주들 따라갈 때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빠질 때도 같이 빠지고 갈 때도 같이 가고 동조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몰려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상승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그 뒤에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전력기기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AI에 대한 수요 자체는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은 데이터 센터를 계속 만들 예정일 것이고 그거에 따른 배전에 대한 부분들 지금 변압기 같은 경우는 수출을 많이 해서 뭐 어쨌든 송전까지는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송전소에서 이제 배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전압을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압기에서 쓰던 그 전압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라던가 실제 공장 같은 데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전 시스템, 이런 배전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배전 솔루션 하면 LS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저는 북미 쪽에서 부각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한 뭔가 모멘텀은 굉장히 넘치기 때문에 뭐 물론 내일 당장 시세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종가매수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반도체의 시세 연속성이 안 나오고 반도체 밀리면 어떡해요? 근데 그래도 봐도 돼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반도체가 만약에 밀려도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트럼프랑 해리스 후보가 둘이 의견이 동일하기 때문에 네. 지금 노후 전력망에 대한 교체는 계속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반기에 지금 AI 반도체랑 같이 동행을 했다고 한다면 하반기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반도체가 빠지더라도 이제는 조금 다른 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큰 그림에서 본다면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LS 일렉트릭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